소개해 줄 건데 그 고민이 많으시죠? 이거 어디로 가나요? 네. 일단 먼저 고3 겨울방학 이제 화학원 이제 저기 물리도 비슷하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과탐의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선행학습이 필요가 없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했던 거를 가지고 점수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했던 걸 반복하다 보니까 사실은 수업이 고3이야말로 막 4시간, 5시간씩 갈 필요가 없는 과탐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존에 한번 풀었던 개념서를 다시 한번 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라이트하게 갑니다. 그리고 화학원 수업의 진행은 개념을 정말 빠르게 진행해요. 그래서 임팩트가 없는 개념 같은 경우는 일부는 그냥 동영상을 보고 오라고 하기도 해요. 제 동영상 촬영한 거를. 근데 이제 아이가 습관이 안 좋으면 학원에 불러서 동영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동영상이나 뭐 클리닉 같은 경우는 다 그냥 제 앞에서 보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중요하고 어렵고 테크닉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본 수업에 훨씬 더 그걸 많이 진행하려고 이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모의고사에 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2월 셋째 주에는 벌써 모의고사 진입이 가능했어요. 아이들이 빠르게 보고 따라가줘서. 그 다음에 등급이 높아도 끝까지 모의고사 연습한 진행을 권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요. 대개 학원들이 10월 말에 모든 걸 클로징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뭐 학생 중에 은혜 간 친구들도 많고 뭐 이공계 전문적으로 진학한 친구들도 많지만 이게 10월 마지막 주에 진행을 마무리하잖아요. 11월 그 수능 앞두고 아이들이 가장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시키지 않으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강사 입장에서도 더 힘들지만 수능 전전날까지도 불러내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화학이 어렵냐라고 물어보시면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문화생지 4개 중에 가장 어려워요. 물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건 맞고요.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자료 비교 분석을 해서 유형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았고 거기서 이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저희가 너무 죄책감이 들어요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안 풀리지 않아요. 결국은 풀리는데 이게 자료 비교 분석을 누가 얼마나 빨리 대놓고 했느냐, 누가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써놓고 이걸 분석했느냐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간이 걸렸는데 나중에 자기가 보니까 뒤에 문제, 킬러 문제가 안 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죄책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절대적으로 재수생한테 유리했죠. 왜냐하면 이번에 의대 선택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위권은 군대 갔다 와서도 다 재수했어요. 다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재수를 했는데 얘네들이 현역일 때도 과탐이 만점 나왔던 애들인데 이게 그 친구들이 현역일 때는 사실 과탐이 지금보다 화학이 훨씬 더 어려웠어요. 지금 훨씬 더 쉬워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재수한다고 한 번 더 공부를 했으니 압권에 5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50점 만점에 50점 1등급이 되고 이번에 하나 틀리면 2등급이고요. 2개 틀리면 3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수생들이 앞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제 현역들이 좀 밀려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었고요. 지금 화학원 지금이라도 지하고 돌릴까요? 싶으면 돌리세요. 우리 애가 엄마 날 돌릴까라고만 들으면 돌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지학 선생님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학을 선택해서 얘가 만점이 나오게끔 관리를 해주려면 사실은 관리를 안 하고는 고3이 머리만 컸지 애기거든요. 관리를 안 해주면 절대 저게 또 진행이 안 돼요. 화학에서도 3등급이었는데 지학으로 돌렸는데 3등급인 거예요. 이거 돌린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원으로 돌렸다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강사를 학원에다 요청해서 구해오던 애들을 그룹으로 묶어와서 학원에다 강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하던 모아서 인강을 하던 하셔야 돼요. 지학학부 대치까지 가긴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MMO에서 우리 아이가 화학이 4등급, 5등급이어서 지학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아이가 가야 될 학과는 화학을 해야 돼요 라고 하면 이제 겨울방학 때 저랑 같이 정신교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의고사 돌리는 마인드로 빠르게 개정서 끝내고요. 그리고 거의 이틀에 한 개씩은 모의고사를 돌려요. 이번에 이제 막판에 멘탈이 흔들렸던 고3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재종방 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전체 모의고사를 다 구했어요. 사설 모의고사. 그래서 이걸 인쇄를 해주고 영어 듣기평가까지 구해서 보내주고요. 이 친구가 학교만 가면 너 정해진 시간 내에 시작해 그거부터 해가지고 시간 다 재가지고 계속 모의고사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마지막 날 가는 날도 선생님이 보내주신 그 사설 모의고사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됐다. 마지막에 다 10월 말에 클로징 하잖아요. 남은 2주가 애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 안 되면 어쨌든 고3 강사들은 그 고3 수업한다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얘가 붙어야 나도 붙는 거고 얘가 붙어야 저도 실력이 있는 거라서 사실 이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돌릴 경우 꼭 지학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1, 2등급과 3, 4등급으로 전체적으로 물리도 그렇고 화학도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패턴이 비슷한데요. 1, 2등급 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초반에 클리닉이 별로 없어요. 숙제를 완벽하게 진행도 해오지만 명확한 오답 분석이나 계획적인 학습이 굉장히 잘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고1 애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 20명 중 1명이 클리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거고 자기주도력이 매우 떨어지죠. 이 친구들은 코로나를 정통으로 겪은 세대잖아요. 관리는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리 같은 걸 제가 인쇄를 해줘요. 심지어 이걸 써가지고 지우는 것까지 다 초반에 계획을 세워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1, 2등급 아이들은 그게 좀 잘 이루어지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개인 이제 1, 2등급 같은 경우는 개인 진행 상황에 따라 숙제가 약간 다르게 배부가 됩니다. 그게 이제 2월 한 둘째 주까지는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셋째 주부터 좀 틀어져요. 그래서 정규 모의고사 1회 반복하고 나서 이제 저희가 1회 반복이라는 건 전체 저희가 20년도부터 지금 24년도까지 진행된 모의고사가 이 친구들을 과정에 맞는 모의고사거든요. 이걸 한번 전체를 다 돌리면 6모가 끝나요. 그러면 6모가 끝나고부터는 사설 모의고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설 모의고사는 정규 우리가 기존에 봤던 모의고사에 비해 아이들의 난이도를 2.5배에서 3배 정도 높게 느껴지고요. 이 사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점수보다 수능 점수가 3점에서 8점까지 더 나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로 막판에 연습해서 40점대 초반이 나온다. 그럼 이제 정규 모의고사에서, 정규 수능에서 50점이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3, 4등급 같은 경우는 부족하게 진행되는 숙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 제가 가방을 털었어요. 진짜 한 6개월간 배부한 모든 프린트와 자료가 다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는 매일 학교에 두고 왔다, 뭐 했다. 그러니까 고3인데도 계속 핑계를 대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등급까지는 그러지 않아요. 4등급 끄트머리부터 좀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에 대한 계획이 거의 없죠. 선생님 저 이번 주 뭐 해야 돼요? 지난주 뭐 주셨어요? 아예 나중에 와서는 자기가 뭘 지난주 동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이제 학원에서 그래서 부족한 숙제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이제 3, 4등급 친구들의 경우에는 1, 2등급이랑 같이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1, 2등급의 점수들을 좀 노출을 하거든요. 자극을 받게. 그 다음에 이제 유사 유형 반복 테스트를 하는데요. 3, 4등급의 제일 큰 목표는 3등급이 2등급 나오면 되고 4등급이 3등급 나오면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3, 4등급이 그냥 바로 1로 올라가고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한 등급이라도 좀 올릴 때 이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별로 약한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을 안 해요. 안 하고 강한 단원을 거의 다 맞추게 하고요. 그 항상 제가 고 1, 2, 3 설명에 들어가면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모든 입시 영원히 풀 수 있는 문제가 80% 이상이에요. 풀 수 없는 문제가 사실은 10%에서 15%고 그걸 누가 완벽하게 맞췄냐에 따라서 1, 2등급이냐 3, 4등급이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화반응이 너무 어렵다. 괜히 중화반응 푼다고 정말 일주일을 통으로 계속 매주 쓰는 것보다는 중화반응 버려요. 그러면 그 전 단원까지 완벽하게 푸는 연습들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계속 보상을 했던 경력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4등급짜리가 2등급이 나온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17번까지 완벽하게 푸는 연습을 계속해요. 6모 때까지. 그러면 17번까지 얘가 퍼펙트하게 맞췄는데 이제 운이 너무 좋았던 건 1등급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뒤에 찍은 4개를 다 맞췄어요. 그래서 만점이 나왔죠. 근데 뒤를 연습을 많이 했던 애가 풀어서 틀린 거예요. 이런 굉장히 이제 억울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강사는 학생에 대한 판단을 굉장히 좀 발빠르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가 이제 중화반응을 어려워하는지 상하반응을 어려워하는지 이걸 빨리 판단해서 그 다음은 그냥 제끼고 나머지 18문제만 완벽하게 맞춰 18문제만 완벽하게 맞춰도 3등급 안으로 들어가니까 1, 2등급 애들은 사실은 이미 17번까지 완벽하게 되는 친구들이고 그 뒤에 있는 단원들을 이제 전투적으로 1년 동안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리도 같은 패턴으로 갑니다. 근데 물리는 이제 역학이 거의 전부다 보니까 뒤에서 틀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학이 거의 전부다 보니까 역학 파트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맞추느냐 뭐 이렇게 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사실 진도 계획은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2월 마지막 주까지 개념서 진행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개는 뭐 점점 당겨지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잘 따라주면 사실 2월 첫째 주에도 끝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 볼 때까지 최대한 많이 연습 모의고사를 하고 들어가면 3모 때는 점수들이 다들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수능 직전까지 계속 사설 모의고사 돌리면서 가고 있고요. 진도 계획은 제가 좀
학원에서 찍혔는지 저한테 이 정시 준비 이거 자료를 늦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못 바꿨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4단원이 요번 기말고사 시험범위거든요. 요거를 첫 주에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진도 전체 진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진행 자체는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4단원이 먼저 앞으로 가서 이번에 시험 본 거기 때문에 바로 연이어서 하면 시간이 굉장히 짧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요걸 앞에 2주 동안 쳐서 계속 연습하고요. 여기 킬러 단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연습하면서 이제 쉬운 단원으로 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고3도의 어머님 결국은 다 멘탈 관리예요.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거의 인생 관리잖아요. 그래서 애들 어떻게 관리를 해주느냐, 그 다음에 애들 얼마나 그런 계획을 잘 세워주느냐, 그거에 따라 점수가 다른 부분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3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최대한 많이 돌리는 게 제 경험상, 이제 제 20년 넘는 경험상은 가장 성과가 좋았고요. 이번 겨울방학 때 수면을 못 잡는 아이들은 사실은 최종 우리 아이들 대학 가기 어렵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겨울에 수면 잡으셔야 돼요. 7시간 반 이하를 자고 대학을 똑바로 간 친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되게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정법은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학생들 굉장히 똑똑한데 늘 올빼미 생활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늘 잘 나온단 말이죠. 1등급이 나왔어요. 결국은 이번 수능에서 완전 점수가 모든 과목이 바닥을 치렀어요. 근데 이거는 무슨 부적처럼요. 너무 늘 해마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잡는 아이는 결국 결과가 안 좋아지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님들 7시간에서 7시 반은 재우셔야 되고요. 12시 반 안에는 재워야 돼요. 그래야지 정규 수업 들어가서 듣기도 하고요. 아시겠지만 1교시에 졸았던 애가 고3쯤 되면 마지막 교시까지 줍니다. 하고 나서도 6시, 8시까지 자다가 9시에 갈 때 정신 차려요. 그리고 다시 올빼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공부를 계속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뭐만 얘기를 하면 말도 못 걸게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뭐 통계를 내려보면 항상 밤에 잠 많이 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대 붙었던 애들 요 앞에 인사하러 오면 여기서 얘기해요. 몇 시간 잤나요? 이러고 소리 질러요. 그럼 우리 애들 항상 7시간 반 잤습니다. 그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 오답 노트 엄청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오답 노트를 제가 이면지를 예쁘게 잘라서 만들어줘요. 최선을 다해서. 야, 내가 이 성격으로 만들었어. 이러면서 줘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틀렸던 문제를 오답 정리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런 애들이 보면 알짜배기로 성적을 올려요. 그러니까 틀린 문제 또 틀리는 반복을 계속 하거든요. 고3 때도요. 그래서 틀린 문제 또 틀리지 않게끔 그렇게 이제 좀 관리를 하는 건데 이런 얘기는 사실 애들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수업할 때 애들한테 얘기는 하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우리 어머님들께서도 나는 죽었다 하고 그냥 애 자는 것부터 받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습니다. 자세한 거 어머님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셔도 돼요. 저는 어쨌든 아이들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집에서 많이 웁니다, 사실. 그래서 어머님도 그런 거 이제 전화 주셔서 저한테 상담 하셔도 괜찮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여기까지 선생님이 진행하겠습니다.